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AI 반도체 이야기를 빼면 할 게 없습니다. 시장이 이거 빼고 나머지는 좋지 않은 모습인데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시장 평가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네, 우선 최근에 반등폭 자체 꽤 좋았었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상대적으로 좀 강한 발언이 나왔었던 FOMC 의사록 공개라든지 아니면은 여전히 이제 협상이 지지부진한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들,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리스크온 분위기와 함께 같이 가는 모습이었고, 그 상승의 이면에는 미국, 유럽, 일본 증시의 강세가 같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은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았었던 미국 증시가 소폭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단기적인 주가 조정을 만들어냈었던 다양한 이슈들,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되어 줘야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딱 시장이 그렇습니다. 악재거리는 그러니까 불확실성 요인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난항.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그러니까 지수 선물상 다우 지수가 0.3% 조정입니다.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정말 이 멱살 끌고 잡고 가는 그런 양상.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나스닥 선물 현재 시간 기준으로 우리 이 시간으로 봤을 때 현재 1.3%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실적 나오고 나서 바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번 실적도 좋았고 다음 실적은 입이 떡 벌어지게 더 좋게 잡고 있습니다. 매출 가이던스 110억 달러인데요. 이게 진짜 나오면 엔비디아 역사상 최대 매출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도 잘 나온 게 매출이 정말 잘 나왔는데요. 거의 대부분 데이터 센터 쪽, AI 쪽이 잘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일정상 29일에 키노트 발표 있는데 여기 이제 또 AI 이야기 할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테마가 일단은 이제 이게 비싸잖아요. 저희 이제 이 방송에서도 다루긴 했는데 이번에 많이 판매된 게 AI 칩 A100이라는 모델이거든요. 이게 한 개당 한 60기가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천만 원이래요. 2천만 원 이상으로 이제 가격이 쭈쭈쭈 올라가는 건데 이 챗GPT 훈련할 때만 지금 쓴 게 엔비디아 약 100만 개 사용했다고 예전에 이제 오픈 AI에서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출은 잘 잡혔겠구나 싶기는 했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더 잘 나와서 다 놀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GPU 쪽,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거기에 나중에 어차피 이제 메모리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비메모리, 메모리 이런 반도체가 전방위적으로 기대감이 확산되는 분위기고 요거는 AI 밸류체인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관점의 한화투자증권의 레포트 내용입니다. 보시면 대형뿐만이 아니라 최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중소형 소프트웨어 쪽, 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보안까지 미국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과거에 이제 붐을 봤을 때 이때가 차이나 붐, 인터넷 붐, 여기가 이제 골드 붐, 금, 여기 이제 아시아 쪽. 그리고 비트코인, 여기가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했었던 아크인베스트 성장, 그때고, 지금 여기가 빵이었고요. AI가 여기까지밖에 안 왔다 그래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아직 베이비 붐이다. 작은 붐에 그쳤다. 더 갈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시장의 관심은 그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AI 관련주들 상승의 1등 공신은 결국 예. 이제 엔비디아고,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주가 상승에 따른 쇼커버에 대한 이슈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지만은 저도 이제 미국 증시의 실적, 특히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전망치들을 많이 살펴보는데요. QOQ 실적 가이던스에서 시장 전망치보다 50% 높은 매출액을
전망한다? 이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러한 상승이 결국 이제 매출의 상승이 결국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인 것 같고 1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엔비디아의 매출액 자체는 YOY로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맞아요. 예. 가장 큰 이유는 게이밍 쪽 GPU의 부진 때문이었고 그게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었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예. 아무래도 이제 AI 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게이밍 쪽의 매출 비중이 매출 비중이 높고 훨씬 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뭐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미국의 업종, 우리나라의 업종으로 봤을 때 네. 결국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1분기 시장을 주도 섹터는 뭐였을까? 2차전지였죠.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AI였다라는 예.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차별점으로 봤을 때 AI의 중심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상승이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이제 분명한 것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확실한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상승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 그런데 엔비디아가 아무리 GPU를 잘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관련주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따로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엔비디아 쪽에 포함되어 있는 엔비디아 진영과 관련된 부분 쪽으로서의 테마성 상승을 보이는 기업과 이러한 AI 반도체 수요 증가와 함께 진짜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좀 따로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뭐 상한가로 직행한 몇몇 기업이 있어요. 네. 사실 아침에 당잠사에서도 엔비디아 테마주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정리는 했다가 네. 그게 정말 이제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막판에 이제 지우고 이제 방송에서는 언급은 안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어떤 기업이 있죠? 공을 넘기기, 예. C램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어요. 우선 MD스테크라는 기업이 상한가는 아니지만 최근 주가는 굉장히 좋았었고요. 예. 이 기업은 이제 엔비디아의 대표 이제 국내 파트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엔비디아 관련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MDS 테크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C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GPU에 들어가는 솔루션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엔비디아 관련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역시 이제 주가가 급등한 ITI즈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인데요. 거기 이제 매출 비중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라고 하던데요. 구글 쪽,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다 같이 이제 들어가는 MLB 예. 기업으로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성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예. 실적적으로도 좀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기판 네. 회사 이수페타시스. 요거는 이제 아침에 그 레포트가 나와서 네. 이 종목까지는 정리는 해드렸는데 이런 테마주들의 접근 전략이 지금 괜찮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예. 접근 자체가 언제든지 용이하죠. 하지만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은 항상 투자에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어차피 이제 상한가가 있는 종목군들은 오늘 매매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떠서 출발을 할 때 매수해야 될지 이 부분은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의 결과물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판단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GPU 쪽의 테스트 소켓, 러버 소켓에 대한 확대를 좀 기대하고 있는 ISC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또 연동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ISC,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커버하는 종목도 이들이에요. 네.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실적의 연속성, 성장의 연계성을 본다면 이들 기업. 자, AI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AI 테마라는 게 그래도 형성이 돼 있고 뭐 의료 AI라던가 몇몇 AI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테마를 보는 뷰는 어떠신지요? 네, AI 관련된 뷰도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뭐 AI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오늘 주가 급등했지만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코난, 아니면은 예. 뭐 솔트룩스 예. 그리고 셀바스 AI, 마음 AI 이런 기업들 잘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예. 확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실적적인 측면까지 엔비디아가 좋다고 해서 이 기업이 따라온다. 뭐 실적의 연계는 엄밀히 얘기해서는 크지 않죠. 그렇죠. 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 배경이 AI라는 카테고리 테마스로 같이 묶어서 아 그럼 이쪽 산업 자체가 크는가라는 일종의 네. 꿈과 희망의 논리죠. 예. 그 꿈과 희망의 논리로 봐도 저는 예.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꿈과 논리가 실제로 적용이 돼서 주가가 실적까지 반영이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이제 펀더멘탈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네. 그걸 바라보고 투자를 그렇죠. 하시는 거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예. 결국은 주가는 언제든지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굳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예. 거예요. 물론 주가적인 측면에서 결과론적으로는 해당 기업들이 더 갈 수 있겠지만은 뭐 개인의 투자 판단 성향상 저는 뭐 그런 종목군들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투자를 할 때 불확실성이 큰 쪽보다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적이라는 안전핀으로 아래 하방을 막아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현재 플랫폼 소프트웨어 관련 AI 주들은 보수적인 관점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AI 다른 이제 산업으로 한번 보자면 실적이 나온 쪽이 아예 없나요, 국내? 실적은 조금씩 나와요. 그런데 그 실적이 예. 나오는 근간 자체가 결국은 이제 뭐 일부 공공기관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컨택센터 쪽에서의 매출액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책과제 해서 그렇죠. 정보가 사실- 돈 푸는 쪽. 그렇죠. 사실 예. 이런 것들이 민간 쪽에서의 AI 상승과 함께 얼마나 예. 반영이 될지 저는 연결고리 잘 못 찾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적으로도 이제 정책 지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국책과제 하는 기업들 간간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 기업 자체의 성장성을 담보하는 것인가에는 물음표를 네. 달아주셨습니다. AI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가 당연히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도 GPU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아니죠. 근데 메모리가 그 뒤로 회복 사이클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논리가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발단은 감산이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다른 메모리 글로벌 업체들도 감사의 키워드를 꺼내 들었고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둘씩 연결되고 있습니다. 양지 메모리에서도 낸드 가격 인상 발표를 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할 것이다라는 추측 보도. 디램사인 나니아에서도 윈본드라는 대만의 그러니까 화빵이라는 그 기업인데 그 메모리사에서도 수요 개선의 조짐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어제 이제 공개된 건데 관세청에서 반도체 수출액 1일부터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4월보다 5월이 살짝이긴 하지만 나아진 모습이고 여기에서 조금 의미를 더 깊게 파서 보자면 5월에 휴일이 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절 요인 감안했을 때 증가했다라는 거.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이 BSI도 모처럼 만에 좀 올랐는데 제조업 전체적으로 살짝 올랐는데요. 세부적으로 그 반도체와 연관이 깊은 섹터 쪽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기업인들이 봤을 때 반도체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죠. 요 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는 예. 저는 뭐 반등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짝, 예. 왜냐면은 YOY 기준자로 여전히 4%가량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가 아직까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분명히 어려워요. 하지만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그럼 지금 가격 아니면 반도체 언제 사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그렇죠. 예. 결국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고 그 회복이라는 측면이 아까 뭐 수요 얘기하셨지만 저는 수요 쪽의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잡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트랜스포스에서 네. 사실은 초과 수요 이야기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수요라는 게 예. 정말 엄청나게 많이 써서 초과 수요가 나오면 이제 좋은 거지만은 공급 줄여서. 그렇죠. 수요의 전망치 자체를 조금 상회하긴 예. 했어요. 트렌드포스에서.
하지만 이제 공급이 더 크게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의 초과 수요 가능성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가 정말 사이클상에 굉장한 업턴까지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적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군들을 계속 좋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예. 작년도 말에 나타났었던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감산,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의 감산이 본격화되면서 결국은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급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3분기 정도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수급 균형이 맞춰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보다는 이제는 가격의 정상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격 부분이겠죠. 정상화. 예. 그리고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낮은 가격에서 반도체 재고 축적을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을 예. 속도적인 측면에서의 부분은 수요까지 더해줘야 더욱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게 제한된다 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특히 메모리 쪽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물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량의 큰 폭의 회복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의 증가에 기대감을 받아갈 수 있는 IDM 쪽에 먼저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에 소재 부품 쪽에 대한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종목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이게 빠르게 확 성장하거나 확 회복되진 않더라도 천천히 슬며시 그러나 방향은 위쪽으로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종목 하나하나 좀 선별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수요 회복 쪽에서 가장 먼저 앞서 있는 것은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결국 이제 서버용 쪽에 들어가는 AI라고 얘기를 했고, 예. 서버용 쪽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DDR5 쪽을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DDR5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아비코전자 메탈 컨덕터를 만들어내는 수동 부품 업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TLB 같은 경우는 기판 업체인데요. 예. DDR5 쪽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판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DI 같은 경우는 DDR5 쪽에 버닝 테스터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DDR5의 움직임에 따라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D램을 보시는군요. 예, TLB, DI 기억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